그날 저는 딸아이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아이가 울먹이면서 엄마 나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라고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딸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나 버렸어. 7년 사귀었는데 다른 여자 생겼다면서 헤어지래. 나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가? 그 착하다던 민준이가? 7년을 사귀고 결혼 약속까지 한 사람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 멈춰주세요.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하늘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갈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올해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이고 올해 나이 68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김수연이고 올해 36입니다. 수연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예의도 바르고 부모 말도 잘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졸업하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자랑이자 보물 같은 딸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민준이를 만난 건 29살 때였습니다. 민준이는 같은 병원 외과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처음에 수연이가 민준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좋아했습니다. 의사라니 우리 딸이 의사를 사귀게 됐다니 속으로 기뻤습니다. 물론 직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저는 수연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인상이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수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라면서요. 저는 속으로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와 민준이는 잘 사귀었습니다. 민준이가 레지던트 생활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데이트를 하고 연락도 자주 했습니다. 수연이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를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수연이가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잘됐다. 민준이 전문의 되면 바로 결혼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축하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수연아 결혼은 조금만 더 미루자. 나 개원 준비를 해야 해서라고요. 수연이가 개원? 병원 차리려고?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병원에서 계속 일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 나는 개원해서 내 병원을 갖고 싶어라고 했답니다. 수연이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결혼을 미룬다니 뭔가 찜찜했습니다. 민준이가 개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집안이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민준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민준이가 의대까지 간 건 전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한테는 빚은 있어도 재산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려면 억 단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민준이가 수연이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개원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면서요. 수연이가 천천히 하면 되지 조급해하지 말라고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한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빠도 매일 전화했는데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전화하면 바빠서 그래, 미안이라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수연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변하면 대부분 다른 여자가 생긴 거거든요. 경험상 그랬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수연이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민준이 표정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수연이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헤어지자라고요. 수연이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헤어지자, 나 다른 여자 생겼어라고요. 수연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을 사귀었습니다. 7년이요. 29부터 36까지. 가장 좋은 시절을 다 바쳤습니다. 결혼 약속도 했습니다. 민준이 레지던트 시절에 힘들 때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야근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도시락 싸다 줬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옆에서 밤새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헤어지자고?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어디서 만났는데? 라고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근처 건물주야. 병원 자리 알아보다가 만났어. 그 여자가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어. 나한테 투자해 주겠다고 했어라고요.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건물주? 투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다른 여자한테 간 거야? 7년 사귄 여자친구를 돈 때문에 버린 거야?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나랑 7년 사귀고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돈 많은 여자 나타났다고 나 버리는 거야? 라고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깨원 안 하면 평생 월급쟁이야.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라고요.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 7년을 버려? 라면서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걷다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줘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연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7년을 바친 남자한테 이렇게 버림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돈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쉽게 버릴 수 있나? 수연이가 며칠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경련이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버티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연이 옆에 있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내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착하게만 살아온 아이가 왜 이런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해야 하나? 저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늘도 원망스럽고 민준이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연이가 퇴원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일도 못 나갔습니다. 휴직을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걱정돼서 매일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밥 먹어라, 나와라라면서요. 수연이가 문을 열고 나오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이가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이 그 나쁜 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건물주 여자하고요. 수연이랑 헤어진 지 석 달 만에 결혼한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석 달? 7년 사귄 여자를 버리고 석 달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 그것도 건물주 여자랑? 너무 뻔뻔했습니다. 수연이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앉아서 같이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강남에 큰 병원을 열었다고요. 건물주 아내가 투자를 해줘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하고 직원도 많이 뽑고 아주 번듯한 병원을 차렸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쓰렸습니다. 저 나쁜 놈이 잘 되다니. 남의 인생 망쳐놓고 저 혼자 잘 살다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요. 하늘이 보고 있다고요. 당장은 잘 나가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수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상심하지 마. 저런 놈은 반드시 벌받아 두고 바라고요. 수연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그냥 잊을게. 더 이상 그 사람 생각 안 할게라면서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이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병원 내과 의사였는데 민준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욕심이 없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준호가 수연이한테 먼저 다가왔다고 합니다. 수연 씨 힘들어 보여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라면서요. 수연이가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었습니다. 또 배신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진심으로 다가오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겉모습은 민준이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저희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수연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면서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요. 그 아이가 상처가 많아요. 잘 돌봐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면서요. 수연이와 준호가 결혼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내 딸이 행복해지는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수연이가 저한테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때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라고요. 저는 수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라면서요. 수연이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한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병원이 망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잘 나가던 강남 병원이 망했다고? 어떻게?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민준이가 건물주 아내랑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돈을 대줘서 병원을 열었고 환자도 꽤 왔고 돈도 벌었습니다. 민준이는 드디어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병원, 내 사업, 내 돈. 민준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내 이름은 서유진이었습니다. 나이는 민준이보다 5살 많았고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하고 5년 만에 이혼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까다롭고 의심이 많고 질투가 심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버티다 못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돈만 보고 결혼했으니까요. 유진이 예쁘기도 했고 돈도 많고 자기한테 투자해 준다니까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유진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민준이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화는 누구랑 하는지 다 알려고 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수시로 검사했습니다.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난리를 쳤습니다. 어디서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여자야? 라면서요. 민준이가 환자 때문에 늦었어라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참았습니다. 돈 때문에요.
유진이 병원에 투자한 돈이 많았거든요.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통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 직원 중에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 간호사, 여자 접수 직원 다 해고하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러면 병원 운영이 안 되라고 했더니 유진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나랑 이혼해. 그 대신 내 돈 다 갚아. 라면서요. 민준이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유진한테 투자받은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억 단위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유진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했더니 돈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였습니다. 민준이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를 버린걸요. 수연이는 돈은 없어도 이렇게 괴롭히지는 않았는데. 수연이는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줬는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진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유진이 건물 관리 때문에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랑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유진이 미팅이 있어서 늦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유진 핸드폰에서 그 남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습니다. 노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렇게 의심하고 감시하더니 정작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준이가 유진한테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너 바람 피우고 있었어? 라고요. 유진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데? 넌 내 돈으로 병원 차린 주제에 나한테 뭐라고 해? 라면서요. 민준이가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이잖아. 어떻게 바람을 펴? 라고요.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 넌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내 돈이랑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할게라면서요. 민준이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혼하시면 부인한테 투자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위자료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인이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라고요. 민준이는 막막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유진의 바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미행도 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민준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진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투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진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대응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1년 넘게 싸웠습니다. 그 사이에 민준이 병원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재판에 집중하느라 병원 경영에 신경을 못 썼거든요. 환자가 줄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그토록 원하던 병원이 3년 만에 망한 거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민준이한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유진의 바람은 인정됐지만 투자금은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유진의 돈으로 병원을 차린 게 명백하니까 그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상계 처리됐습니다. 민준이는 유진한테 3억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망해서 빚만 남았거든요. 민준이는 파산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다시 취직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은 그런 이력이 있는 의사를 안 받았습니다. 개인 병원에 취직했는데 월급이 적었습니다. 예전처럼 잘 살 수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팔고 좋은 차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렸는데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벌을 받았구나. 하늘이 보고 있었구나. 저는 수연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수연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근데
나도 이제 신경 안 써. 난 지금 행복하니까라고요. 저는 수연이가 대견했습니다. 더 이상 그 나쁜 놈한테 마음 쓰지 않는 게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준이가 수연이를 버린 진짜 이유를요. 민준이 전 동료였던 의사한테서 들었습니다. 그 의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수연이 결혼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준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의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놈 결국 저렇게 됐군요. 그때 그 짓만 안 했어도 그렇게 안 됐을 텐데라고요. 저는 그때 그 짓이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민준이가 수연 씨 버린 거 단순히 건물주 여자한테 반해서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민준이를 유혹한 거예요. 일부러요 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유진은 민준이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유진한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진의 첫 번째 남편이 의사였는데 이혼하면서 유진한테 재산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유진이 그때부터 의사들한테 복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심리였습니다. 그래서 젊고 야망 있는 의사를 찾아서 유혹하고 돈으로 묶어놓고 망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준이가 딱 그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유진이 민준이한테 먼저 접근했습니다. 병원 자리 알아본다고 일부러 민준이를 만났고 돈 투자해 주겠다고 꼬셨습니다. 민준이가 넘어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더니 유진이 그 여자 버리면 더 많이 투자해 줄게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준이가 고민하다가 결국 수연이를 버렸습니다. 돈 앞에서 사랑을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랑 결혼했는데 그게 다 유진의 계획이었던 거였습니다. 민준이는 유진의 복수 도구였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민준이도 어리석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수연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느리더라도 착실하게 살았으면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유진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도 잘 안 됐습니다. 건물이 여러 채 있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많이 날렸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 상대였던 남자한테도 사기를 당했다고요. 유진이 그 남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남자가 돈을 갖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유진이 고소했지만 돈은 못 찾았습니다. 유진도 벌을 받은 거였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연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준호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들이에요. 제 손자입니다. 귀엽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수연이가 이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드디어 내 딸이 행복해졌구나.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행복을 찾았구나. 저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수연이가 계속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이나 조건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수연이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압니다. 민준이 같은 사람을 겪었으니까요. 준호는 수연이한테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줍니다. 저희한테도 잘합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용돈도 드리고 저희 건강도 챙겨줍니다. 정말 좋은 사위입니다. 민준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민준이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라는 거요. 수연이 같은 사람을 버린 걸요. 돈 때문에 진심을 버린 걸요. 그 후회가 민준이한테는 평생 짐이 될 겁니다. 그게 민준이가 받아야 할 벌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도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민준이한테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준호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진짜 사랑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야 좋은 일도 오는 거. 어둠이 있어야 빛도 보이는 거. 저는 수연이한테 말합니다. 그때 힘들었던 거 다 지나갔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라고요. 수연이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응,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라면서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요. 힘내세요.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당장은 잘 나가 보여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릅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수연이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연애할 때 상대방 조건만 보지 마세요. 의사라서 변호사라서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민준이는 의사였지만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여자 나타나니까 바로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수연이 평생 불행했을 겁니다. 차라리 헤어진 게 다행이었습니다. 준호는 조건은 민준이보다 못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도 아니고 그냥 내과 의사예요. 돈도 민준이만큼 못 벌어요. 하지만 준호는 수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100배, 1000배 더 값진 겁니다. 조건은 변할 수 있어요. 돈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안 변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게 이야기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다 부질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세상에는 민준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준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 만납니다. 수연이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당장은 안 들킬 것 같아도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민준이처럼요. 유진처럼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게 결국 자기한테 좋은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